되게 오랜만에 찍는 눈인데 오늘은 약간 습하고 애매한 날씨에 가볍게 하기 좋은 메이크업을 준비했는데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약간 영상이 조금 뜸했잖아요. 그게 이유는 딱히 없고 조금 막 힘들기도 하고 이래서 영상을 찍을 엄두가 별로 안 나가지고 많이 못 찍었어요. 그것도 좀 엄살 같아서 앞으로는 많이 찍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저를 생각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좀 힘내서 찍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지금 제가 렌즈를 끼고 기초까지 딱 발랐는데 지금 햇빛이 딱 들어올 시간에 촬영을 하고 있어서 자연광이 좀 세가지고 색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감고 왔는데 아침에 친구들이 저희 집에서 잤거든요? 근데 애들이 막 드라이기를 찾는데 드라이기가 없는 거예요. 저도 분명히 어제 그 드라이기를 썼는데 없어가지고 머리도 못 말렸어요. 아 맞아. 그리고 이거는 잠옷이 아니에요. 셔츠예요. 오해할까봐. 아무튼 이렇게 렌즈를 끼고 기초를 발라줬으면 바로 피부 메이크업으로 들어갈 건데 요즘 날씨가 풀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 습하고 햇빛이 강해가지고 땀이 되게 많이 흐르더라고요. 저는 얼굴에 되게 땀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조금만 걸어도 땀이 좀 흐르는 편인데 피부 메이크업을 제가 약간 베이스도 깔고 컨실러도 깔고 파운데이션도 깔고 이랬을 때 너무 두껍게 되고 좀 나갔을 때도 땀 흘리면 무너지는 게 좀 안 예쁘게 무너져서 이번에는 쿠션 하나로만 피부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이 쿠션을 먼저 사용할 건데 원래 제가 보통 쿠션을 바르면은 피부가 되게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쿠션을 한 가지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근데 이거를 사용했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일단 제가 홍조가 되게 심해가지고 붉은기가 커버가 되게 잘 돼야 되는데 이거는 한 번만 터치해도 커버가 되게 잘 되거든요. 일단 이거를 반쪽만 발라볼까? 특히 여기 밑에 제가 좀 잡티가 있는데 여드름을 뜯어가지고 거기가 되게 커버가 잘 되더라고요. 원래 보통 쿠션을 사용하면 붉은기 커버가 되게 잘 안 돼요. 저는 붉은기 커버가 되게 잘 되면 약간 노랗고 좀 그렇게 발리는데 이거는 되게 화사한데 붉은기 커버가 잘 돼요. 컨실러를 사용 안 해도 지금 자연광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런 데 보면은 약간 붉은 부분이 되게 잘 보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피부톤이 그래도 균일하게 되게 맞춰져 있죠? 그래서 저는 따로 컨실러 같은 거를 사용을 안 할 거예요. 나머지 반대쪽도 발라주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되게 사용하면서 놀랬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쿠션을 사용하면은 진짜 바로 떠요, 피부가. 이게 일어나듯이 피부가 뜨는데 이거는 되게 한두 번만 터치했는데도 커버도 엄청 잘 되는데 보통 커버가 잘 되면은 두껍게 발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도자기처럼 그렇게 막 약간 실키하고 매끈하게 마무리돼가지고 제가 이거를 사용하고 반했습니다. 특히 컨실러 없이 이렇게 균일한 피부톤을 맞출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 피부 메이크업을 두껍게 했을 때는 밖에 나갔을 때 수정 화장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막 이런 데 다 뜨면은 다 녹고 이래서 힘든데 이게 제가 바르고 한번 나갔었거든요. 보면은 사용의 흔적이 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바르고 나갔을 때는 피부 메이크업 수정을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제가 땀이 많은 편이라서 어쩔 수 없이 코 쪽에는 땀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근데 약간 이렇게 땀이 나면은 쿠션으로 한두 번 눌러주면 약간 처음처럼 그렇게 다시 커버가 돼가지고 어제 제가 바다를 갔다 왔는데 바다 갈 때도 이 쿠션을 썼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다 탐내. 다 자기 달라고. 한 번만 막 빌려달라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짠! 이게 제품 자체가 약간 실키하게 나온 편이거든요. 유분기를 잡아주는 그런 성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따로 제가 파우더를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어제도 사용하지 않았고 이제 그냥 딱 이렇게만 해도 되게 뽀송뽀송하게 마무리가 돼서
따로 사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되게 피부가 저보다 더 건조하시거나 이런 실키한 표현이 싫으시다 하는 분들은 하드커버 글로우 쿠션이라고 이제 또 다른 버전이 있는데 그거는 이것보다 조금 더 촉촉하게 나온 버전이에요. 제가 이거랑 그거랑 두 개 다 사용을 해봤는데 그거는 정말 촉촉한 타입이고 이거는 이제 저처럼 약간 파우더로 꼭 마무리하시는 분들이나 유분기가 많으신 분들이 이거를 사용하시면 좋고 좀 건조한 게 심하신 분들은 하드커버 글로우 쿠션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제가 피부톤 같은 게 21호를 사용하게 되면은 거의 다 핑크 베이스로만 나와서 엄청나게 좀 밝아지거나 아니면은 23호를 사용하기에 너무 노랗거나 이런데 이거는 딱 피부톤에 맞게 좀 화사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게. 오늘따라 유독 눈썹이 더 없어 보이네. 이렇게 딱 마무리했으면 파우더는 이제 생략하고 쉐이딩으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오, 이제 뭔가 자연광이 사라졌어. 아무튼 쉐딩은 우선 코 부분에 이렇게 이게 쿠션이 되게 뽀송뽀송하게 마무리돼갖고 원래 다른 쿠션 사용하고 이렇게 바로 파우더 타입의 쉐이딩을 사용하면 좀 뭉치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로 사용해주시면 돼요. 쉐딩은 그냥 약간 콧대를 살려준다는 느낌으로 해줍니다. 너무 진하게는 말고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만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은 데일리 메이크업이니까. 여기 입술 밑에 라인 있죠? 이 입술 밑에 라인에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러면 약간 그 아래턱이 좀 들어가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좀 갸름해 보여요. 입술도 도톰해 보이고. 원래는 턱에 쉐딩을 잘 안 하는데 오늘은 해줄 거예요. 이렇게 둥글려가면서 끝쪽 위주만 해줄게요. 딱 사진을 찍었을 때 턱선이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도록 이렇게 둥글려서 해주는 이유는 일자로 하게 되면은 그라데이션도 되게 잘 안 되고 경계가 되게 남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둥글려서 해주면 끝에부터 안쪽까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헤어라인에는 따로 쉐딩을 안 해줄 거예요. 그리고 브로우는 약간 두께감이랑 모양 자체를 기존의 눈썹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줄 거예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브라운 계열의 섀도우를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그냥 약간 눈썹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만 해주시면 돼요. 기존의 눈썹에 벗어나지 않게. 이게 끝쪽까지는 안 가도 되거든요. 왜냐면은 한 번 더 마무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끝쪽까지 가지 말고 그냥 눈썹이 나 있는 길이까지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브러쉬로 하니까 되게 좋은 점이 앞부분에 그라데이션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은근 눈썹을 그렸을 때 약간 비어 보이는 분들도 되게 많고 저도 약간 비어 보일 때 이렇게 채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도 되면서 가이드라인을 좀 자연스럽게 잡는다고 해야 되나?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 빗어주면서 여기 안에 뭉친 것들을 조금 털어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브로우를 한창 좀 두껍게 일자로 많이 그리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말고 내 눈썹 모양에 맞게 그냥 채워서 그리는 게 제일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눈썹 겉에 테두리 부분 있죠? 이런 부분 이렇게 채워주고 끝에를 약간 뾰족하게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끝에까지 빼줬으면 앞쪽을 들어서 빈 공간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너무 일자보다는 끝을 조금 내려 그려서 둥글게 표현해주는 것도 되게 이뻐요. 요즘에 약간 이렇게 눈 떴을 때 이렇게 둥글게 올라가는 모양 있잖아요. 이런 모양이 되게 예뻐 보였어요. 이게 항상 그 메이크업을 할 때 집에서 미리 해보면 되게 잘 되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촬영하면 메이크업이 잘 안 돼. 저만 그런가요? 약간 그거랑 비슷한 개념 같아요. 집에서 막 밤에 그냥 화장놀이 하려고 막 이렇게 화장하면 되게 잘 되는데 나가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무튼 이 브로우로 애교살까지 그냥 다 그려줄게요. 그냥 티나게 그려주고 면봉 갖다가 오늘 뭔가 얼굴이 부은 것 같지 않아요? 잠을 별로 못 잤어요. 제가 화장대를 새로 샀거든요. 근데 아침 8시인가 그때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어제 5시인가 잤는데 3시간 잤어요. 그리고 오늘 섀도우는 짠! 이거를 사용할 겁니다. 팔레트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로 맞춘 색 자체가 약간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색깔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섀도우를 하게 되면은 제가 좋아하는 블러셔랑 립 강조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이런 톤 하나로만 깔아줄 거예요. 입술에 각질 제거를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또 못했어. 립 메이크업 하기 전에 할게요. 아니 카메라 보다 보면은 너무 밝아서 이게 초점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번에도 날려먹은 메이크업 영상이 몇 개 있거든요. 아무튼 이거를 눈에다가 전체적으로 깔아줘요. 그리고 여기 눈 밑에도 언더 삼각존 부분에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깔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줬으면은 여기 뒤에 있는 약간 펄이 들어간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로 라인을 잡아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눈끝 쪽에 이렇게 점막을 채워주고 약간 라인을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그려주면 되거든요. 라인은 내 눈매에 맞게까지만 빼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언더까지 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줄게요. 요즘 제가 초반에 비해서 좀 진한 화장을 많이 안 하거든요? 아이 메이크업 같은 거를 되게 진하게 안 하는데 몇몇 분들이 진한 메이크업도 보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 메이크업 어떻게 하면 진하게 예쁘게 보여주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약간 습하다 보니까 진한 거를 많이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데일리 메이크업에서는 많이 못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다음 거에서는 정말 진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약속해요. 어쨌든 이렇게 섀도우를 해줬으면 이 위에다가 라인을 잡아줘야 되는데 라인은? 이 라이너를 사용할 거예요. 라인은 그냥 아까 제가 섀도우로 잡아놨던 라인 위에다가 그려주면 되거든요. 끝쪽부터 시작해서 라인은 그냥 이렇게 따라서 그려주고 여기 또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라이너로 앞트임 효과까지 줄 건데 일단 여기 앞부분 있죠? 눈 앞부분은 여기 앞에까지 일자로 보여주고 저는 근데 이렇게까지만 해도 약간 앞트임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눈곱이 조금 많이 생겨서 이렇게 눈곱 정리를 하다 보면 이게 지워져서 이거를 수정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앞부분을 보시면 여기 앞에가 트여있잖아요. 그냥 이 부분에 이렇게 일자로 빼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만 빼줘도 앞에가 약간 트여 보여요. 그래서 빨리 입술을 발라야겠는걸? 짠! 이렇게 아이라인까지 했으면 그리고 아까 라이너 가이드를 잡을 때 사용했던 섀도우로 방금 그렸던 라이너 위에 덮어서 그려주는 거예요. 약간 경계를 없앤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짠! 이렇게까지 아이 메이크업을 해줬으면 제 메이크업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글리터예요, 바로. 글리터는 이 제품을 사용해줄 건데 제가 이제 글리터를 보통 섀도우 타입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것도 좀 약간 습하고 날씨가 좀 덥고 이러니까 이렇게 막 좀 사라지더라고요. 예쁘긴 한데 그래서 찾은 게 이건데 이 제품이 딱 사용했을 때 이런 식으로 약간 액체 타입으로 되어 있는 글리터인데 시간이 지나면 굳어요. 그래서 고정력이 되게 좋거든요. 이거를 눈에다가 바로 얹게 되면 정말 큰일 나요. 마치 약간 연극을 보는 느낌이어서 이렇게 손등에다가 얇게 덜어주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약간 은은하게 퍼져 있거든요. 굳기 전에 손으로 이렇게 롤링해서 눈 위에 한번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이거 보여주느라 벌써 다 굳었어. 약간 모래 알갱이 같은 느낌이에요. 톡톡톡 찍어주면서 하면은 더 발색이 잘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글리터를 한 거랑 안 한 게 차이가 너무 커요. 저는 그래서 글리터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렇게 콕콕 찍어주고 눈 앞쪽에는 손가락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글리터의 약간 솔 부분을 바로 눈에다가 갖다 대서 눈 중앙에다가 찍어줘요. 이 정도만 찍어줘서 여기서 손가락으로 이제 그라데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제 메이크업을 물어볼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펄, 피부, 입술, 끝. 그렇게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예쁜 거를 찾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제가 쓰는 건 한정돼 있거든요. 뭐라는 거지? 아무튼 이게 되게 좋은 게 일단 색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약간 로즈 골드빛의 펄 제품을 사용했고요.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땀이 되게 많이 나서 아이 메이크업도 되게 잘 녹아내려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이 제품으로 펄을 사용하면은 되게 발릴 때는 부드럽게 발리는데 고정력이 되게 강해가지고 지울 때도 되게 꼼꼼하게 지워야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로 속눈썹으로 넘어가야죠. 제가 원래 속눈썹 연장을 하는데 며칠 전에 속눈썹이 다 빠졌어요. 그냥 메이크업 영상 한번 찍고 나서 연장을 다시 하려고 이렇게 냅뒀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비어 보였을 거예요. 아까 쌩얼 상태에서도 원래 속눈썹을 붙이면 쌩얼이 좀 괜찮은데 속눈썹이 없으면 쌩얼이 좀 많이 크게 차이가 나서 우선 처음으로는 이 마스카라를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다른 마스카라를 사용했을 때보다 이 마스카라를 사용했을 때 속눈썹이 엄청 바짝 올라가요. 이렇게 바짝 올려줍니다. 마스카라 할 때 말 걸면 안 돼요. 진짜 마스카라 할 때 말 걸면 안 돼. 다른 거 몰라도. 대답도 못해 어차피. 이게 약간 브라운 컬러예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깔아주고 블랙 컬러의 마스카라를 깔아줘도 별로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를 이용해서 뭉친 마스카라를 없애줍니다. 그다음에 약간 좀 굳었다 싶으면 블랙 마스카라로 해줍니다. 이것도 약간 롱래쉬가 있는데 볼륨도 같이 되는 마스카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조합을 제가 정말 좋아해요. 얼마 없는 속눈썹 올리느라 힘들었다.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하면은 아이 메이크업은 끝이고요. 이제 블러셔랑 립에 들어갈 차례인데 블러셔는 제가 어떤 제품을 할지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고민 중이에요. 뭘로 하지? 제가 요즘 블러셔에 엄청 빠져 있어서 블러셔를 되게 많이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한창 또 빠졌던 블러셔가 있어요.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오늘은 약간 피부도 약간 좀 쿠션으로만 마무리를 했으니까 이 블러셔를 사용해줄게요. 이게 약간 복숭아빛이에요. 크림 타입인데 이런 식으로 되게 여리여리한 색상이거든요. 이거를 사용을 해줄 건데 제가 원래 블러셔를 바를 때 이쪽 광대 위쪽으로 되게 많이 발랐잖아요. 보통 메이크업 할 때. 근데 오늘은 약간 여기 밑에 쪽부터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밑에 쪽으로 둥글게 발라주면 약간 좀 사랑스러운 효과? 나만 그런가? 아무튼 제가 딱 발랐을 때 그렇더라고요. 사랑스럽진 않지만 여기 코 옆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해줬으면은 손으로 사용을 해도 좋지만 저는 이제 스펀지를 제일 추천을 해드리는데 제가 지금 스펀지가 짐을 막 옮기느라고 어디 있는지 몰라서 저는 임시로 쿠션의 뒷부분으로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뚫어서 동글려가면서 좀 연하다 싶으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도 돼요. 근데 문지르면 안 되고 이제 톡톡 두드리면서 해야 돼요. 두드리면서. 손이 더 좋은 것 같아, 쿠션 뒷부분보다. 제가 이거 블러셔 사용했을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블러셔 뭐 썼냐고. 이거 말고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블러셔가 되게 많은데 나중에 한번 나의 페이보릿 블러셔를 소개시켜드려야겠어요. 짠! 되게 차이가 크죠? 블러셔 한쪽이랑 한쪽이랑. 여기 반대쪽도. 그리고 이 블러셔 말고도 다른 블러셔를 썼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약간 과즙상 느낌? 되게 좋아하잖아요. 요즘 과즙상 메이크업 막 이러면서. 과즙상 메이크업은 유행이 아니라 그냥 데일리로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하긴 하는데 무슨 과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과즙상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블러셔를 다 완성을 해줬으면 이제 입술으로 들어갈 차례인데 입술도 약간 여리여리하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 전에 약간 입술 색깔을 먼저 죽여주고 시작을 할게요. 우선 먼저 이 립스틱을 사용해줄 건데 정말 여리여리한 장밋빛 컬러예요. 톤 다운된 장밋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두드려주면서 발색해줍니다.
중앙 부분 위주로만 해줘야 돼요. 위쪽을 할 때는 약간 입술산보다 약간 오버되게 발라주면은 좀 사랑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입술산도 여기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이런 컬러를 선택해서 약간 둥글려서 발라주고 이렇게 입술산이 조금 오버되면 오히려 더 여리여리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립브러쉬가 있으면은 더 편합니다. 저도 평소에 립브러쉬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엄뻐엄뻐 해주는 거. 그리고 이렇게만 해주면은 뭔가 아이 메이크업이랑 너무 동떨어져 보여가지고 페리페라 립으로 안쪽에만 그라데이션을 줄 거예요. 이게 벨벳 느낌의 레드 컬러인데 레드 컬러라고 해서 좀 진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벨벳 타입이어가지고 이게 많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사용해봤을 때. 이렇게 안쪽에만 발라준 다음에 한 번 해주고 면봉이나 립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라데이션 시켜줍니다. 짠! 머리 헤어스타일링을 빨리 하고 와야 되는데 그냥 묶어야겠다. 일단 귀걸이는 이거를 사용할 겁니다. 이거는 슬로우앤드에서 샀을 거예요, 아마. 옷도 슬로우앤드 거고요. 아마 옷을 사면서 같이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이제 한 팩으로 들어가 있다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는 귀걸이에요. 되게 예쁜 거 많아요, 제 스타일. 구마야, 너 여기 인사하려고 온 거 아니야?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약간 인테리어를 많이 바꿔봤는데 화장대도 새로 샀어요. 근데 아직 화장대 정리를 못해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나중에 룸투어를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별거 없지만 저만의 공간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아무튼 메이크업 잘 보셨으면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잊지 않으셨죠?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예쁜 메이크업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초반에 비해서 좀 진한 화장을 많이 안 하거든요? 아이 메이크업 같은 거를 되게 진하게 안 하는데 몇몇 분들이 진한 메이크업도 보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 메이크업 어떻게 하면 진하게 예쁘게 보여주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약간 습하다 보니까 진한 거를 많이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데일리 메이크업에서는 많이 못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다음 거에서는 정말 진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약속해요. 어쨌든 이렇게 섀도우를 해줬으면 이 위에다가 라인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라이너를 사용할 거예요. 라인은 그냥 아까 제가 섀도우로 잡아놨던 라인 위에다가 그려주면 되거든요. 끝쪽부터 시작해서 라인은 그냥 이렇게 따라서 그려주고 여기 또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라이너로 앞트임 효과까지 줄 건데 일단 여기 앞부분 있죠? 눈 앞부분은 여기 앞에까지 일자로 보여주고 저는 근데 이렇게까지만 해도 약간 앞트임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눈곱이 조금 많이 생겨서 이렇게 눈곱 정리를 하다 보면 이게 지워져서 이거를 수정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앞부분을 보시면 여기 앞에가 트여 있잖아요. 그냥 이 부분에 이렇게 일자로 빼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만 빼줘도 앞에가 약간 트여 보여요. 그래서 빨리 입술을 발라야겠는걸? 짠! 이렇게 아이라인까지 했으면 그리고 아까 라이너 가이드를 잡을 때 사용했던 섀도우로 방금 그렸던 라이너 위에 덮어서 그려주는 거예요. 약간 경계를 없앤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짠! 이렇게까지 아이 메이크업을 해줬으면 제 메이크업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글리터예요, 바로. 글리터는 이 제품을 사용해줄 건데 제가 이제 글리터를 보통 섀도우 타입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것도 좀 약간 습하고 날씨가 좀 덥고 이러니까 이렇게 막 좀 사라지더라고요. 예쁘긴 한데 그래서 찾은 게 이건데 이 제품이 딱 사용했을 때
이런 식으로 약간 액체 타입으로 되어 있는 글리터인데 시간이 지나면 굳어요. 그래서 고정력이 되게 좋거든요. 이거를 눈에다가 바로 얹게 되면 정말 큰일 나요. 마치 약간 연극을 보는 느낌이어서 이렇게 손등에다가 얇게 덜어주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약간 은은하게 퍼져 있거든요. 굳기 전에 손으로 이렇게 롤링해서 눈 위에 한번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이거 보여주느라 벌써 다 굳었어. 약간 모래 알갱이 같은 느낌이에요. 톡톡톡 찍어주면서 하면은 더 발색이 잘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글리터를 한 거랑 안 한 게 차이가 너무 커요. 저는 그래서 글리터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렇게 콕콕 찍어주고 눈 앞쪽에는 손가락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글리터의 약간 솔 부분을 바로 눈에다가 갖다 대서 눈 중앙에다가 찍어줘요. 이 정도만 찍어줘서 여기서 손가락으로 이제 그라데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제 메이크업을 물어볼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펄, 피부, 입술, 끝. 그렇게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예쁜 거를 찾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제가 쓰는 건 한정돼 있거든요. 뭐라는 거지? 아무튼 이게 되게 좋은 게 일단 색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약간 로즈 골드빛의 펄 제품을 사용했고요.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땀이 되게 많이 나서 아이 메이크업도 되게 잘 녹아내려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이 제품으로 펄을 사용하면은 되게 발릴 때는 부드럽게 발리는데 고정력이 되게 강해가지고 지울 때도 되게 꼼꼼하게 지워야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로 속눈썹으로 넘어가야죠. 제가 원래 속눈썹 연장을 하는데 며칠 전에 속눈썹이 다 빠졌어요. 안녕, 소윤이에요. 메이크업을 되게 오랜만에 찍는 분인데 오늘은 약간 습하고 애매한 날씨에 가볍게 하기 좋은 메이크업을 준비했는데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약간 영상이 조금 뜸했잖아요. 그게 이유는 딱히 없고 조금 막 힘들기도 하고 이래서 영상을 찍을 엄두가 별로 안 나가지고 많이 못 찍었어요. 그것도 좀 엄살 같아서 앞으로는 많이 찍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저를 생각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좀 힘내서 찍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지금 제가 렌즈를 끼고 기초까지 딱 발랐는데 지금 햇빛이 딱 들어올 시간에 촬영을 하고 있어서 자연광이 좀 세가지고 색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감고 왔는데 아침에 친구들이 저희 집에서 잤거든요? 근데 애들이 막 드라이기를 찾는데 드라이기가 없는 거예요. 저도 분명히 어제 그 드라이기를 썼는데 없어가지고 머리도 못 말렸어요. 아 맞아, 그리고 이거는 잠옷이 아니에요. 셔츠예요. 오해할까봐. 아무튼 이렇게 렌즈를 끼고 기초를 발라줬으면 바로 피부 메이크업으로 들어갈 건데 요즘 날씨가 풀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 습하고 햇빛이 강해가지고 땀이 되게 많이 흐르더라고요. 저는 얼굴에 되게 땀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조금만 걸어도 땀이 좀 흐르는 편인데 피부 메이크업을 제가 약간 베이스도 깔고 컨실러도 깔고 파운데이션도 깔고 이랬을 때 너무 두껍게 되고 좀 나갔을 때도 땀 흘리면은 무너지는 게 좀 안 예쁘게 무너져서 이번에는 쿠션 하나로만 피부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이 쿠션을 먼저 사용할 건데 원래 제가 보통 쿠션을 바르면은 피부가 되게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쿠션을 한 가지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근데 이거를 사용했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일단 제가 홍조가 되게 심해가지고 붉은기가 커버가 되게 잘 돼야 되는데 이거는 한 번만 터치해도 커버가 되게 잘 되거든요. 일단 이거를 반쪽만 발라볼까? 약간 특히 여기 밑에 제가 좀 잡티가 있는데 여드름을 뜯어가지고 거기가 되게 커버가 잘 되더라고요. 원래 보통 쿠션을 사용하면 붉은기 커버가 되게 잘 안 돼요, 저는.
붉은기 커버가 되게 잘 되면 약간 노랗고 좀 그렇게 발리는데 이거는 되게 화사한데 붉은기 커버가 잘 돼요. 컨실러를 사용 안 해도 지금 자연광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런 데 보면은 약간 붉은 부분이 되게 잘 보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피부톤이 그래도 균일하게 되게 맞춰져 있죠? 그래서 저는 따로 컨실러 같은 거를 사용을 안 할 거예요. 나머지 반대쪽도 발라주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되게 사용하면서 놀랬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쿠션을 사용하면은 진짜 바로 떠요, 피부가. 이게 일어나듯이 피부가 뜨는데 이거는 되게 한두 번만 터치했는데도 커버도 엄청 잘 되는데 보통 커버가 잘 되면은 두껍게 발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도자기처럼 그렇게 막 약간 실키하고 매끈하게 마무리돼가지고 제가 이걸 왜냐면은 한 번 더 마무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끝쪽까지 가지 말고 그냥 눈썹이 나 있는 길이까지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브러쉬로 하니까 되게 좋은 점이 앞부분에 그라데이션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은근 눈썹을 그렸을 때 약간 비어 보이는 분들도 되게 많고 저도 약간 비어 보일 때 이렇게 채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도 되면서 가이드라인을 좀 자연스럽게 잡는다고 해야 되나?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 빗어주면서 여기 안에 뭉친 것들을 조금 털어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브로우를 한창 좀 두껍게 일자로 많이 그리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말고 내 눈썹 모양에 맞게 그냥 채워서 그리는 게 제일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눈썹 겉에 테두리 부분 있죠? 이런 부분 이렇게 채워주고 끝에를 약간 뾰족하게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끝에까지 빼줬으면 앞쪽을 들어서 빈 공간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너무 일자보다는 끝을 조금 내려 그려서 둥글게 표현해주는 것도 되게 이뻐요. 요즘에 약간 이렇게 눈 떴을 때 이렇게 동글게 올라가는 모양 있잖아요. 이런 모양이 되게 예뻐 보였어요. 이게 항상 그 메이크업을 할 때 집에서 미리 해보면 되게 잘 되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촬영하면 메이크업이 잘 안 돼. 저만 그런가요? 약간 그거랑 비슷한 개념 같아요. 집에서 막 밤에 그냥 화장놀이 하려고 막 이렇게 화장하면 되게 잘 되는데 나가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무튼 이 브로우로 애교살까지 그냥 다 그려줄게요. 그냥 티나게 그려주고 면봉 갖다가 오늘 뭔가 얼굴이 부은 것 같지 않아요? 잠을 별로 못 잤어요. 제가 화장대를 새로 샀거든요. 근데 아침 8시인가 그때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어제 5시인가 잤는데 3시간 잤어요. 그리고 오늘 섀도우는 짠! 이거를 사용할 겁니다. 팔레트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로 맞춘 색 자체가 약간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색깔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섀도우를 하게 되면은 제가 좋아하는 블러셔랑 립 강조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이런 톤 하나로만 깔아줄 거예요. 입술에 각질 제거를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또 못했어. 립 메이크업 하기 전에 할게요. 아니 카메라 보다 보면은 너무 밝아서 이게 초점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번에도 날려먹은 메이크업 영상이 몇 개 있거든요. 아무튼 이거를 눈에다가 전체적으로 깔아줘요. 그리고 여기 눈 밑에도 언더 삼각존 부분에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깔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줬으면은 여기 뒤에 있는 약간 펄이 들어간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로 라인을 잡아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눈끝 쪽에 이렇게 점막을 채워주고 약간 라인을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그려주면 되거든요. 라인은 내 눈매에 맞게까지만 빼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언더까지 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줄게요. 요즘 제가 써요. 그냥 메이크업 영상 한번 찍고
붓고 나서 연장을 다시 하려고 이렇게 냅뒀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비어 보였을 거예요. 아까 생얼 상태에서도 원래 속눈썹을 붙이면 생얼이 좀 괜찮은데 속눈썹이 없으면 생얼이 좀 많이 크게 차이가 나서 우선 처음으로는 이 마스카라를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다른 마스카라를 사용했을 때보다 이 마스카라를 사용했을 때 속눈썹이 엄청 바짝 올라가요. 이렇게 바짝 올려줍니다. 마스카라 할 때 말 걸면 안 돼요. 진짜 마스카라 할 때 말 걸면 안 돼. 다른 거 몰라도 대답도 못해 어차피. 이게 약간 브라운 컬러예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깔아주고 블랙 컬러의 마스카라를 깔아줘도 별로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이렇게 스크롤 브러쉬를 이용해서 뭉친 마스카라를 없애줍니다. 그 다음에 약간 좀 굳었다 싶으면 블랙 마스카라로 해줍니다. 이것도 약간 롱래쉬가 있는데 볼륨도 같이 되는 마스카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조합을 제가 정말 좋아해요. 얼마 없는 속눈썹 올리느라 힘들었다.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하면은 아이 메이크업은 끝이고요. 이제 블러셔랑 립에 들어갈 차례인데 블러셔는 제가 어떤 제품을 할지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고민 중이에요. 뭘로 하지? 제가 요즘 블러셔에 엄청 빠져 있어서 블러셔를 되게 많이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한창 또 빠졌던 블러셔가 있어요.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오늘은 약간 피부도 약간 좀 쿠션으로만 마무리를 했으니까 이 블러셔를 사용해줄게요. 이게 약간 복숭아빛이에요. 크림 타입인데 이런 식으로 되게 여리여리한 색상이거든요. 요거를 사용을 해줄 건데 제가 원래 블러셔를 바를 때 이쪽 광대 위쪽으로 되게 많이 발랐잖아요. 보통 메이크업 할 때. 근데 오늘은 약간 여기 밑에 쪽부터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밑에 쪽으로 둥글게 발라주면은 약간 좀 사랑스러운 효과? 나만 그런가? 아무튼 제가 딱 발랐을 때 그렇더라고요. 사랑스럽진 않지만 여기 코 옆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해줬으면은 손으로 사용을 해도 좋지만 저는 이제 스펀지를 제일 추천을 해드리는데 제가 지금 스펀지가 짐을 막 옮기느라고 어디 있는지 몰라서 저는 임시로 쿠션의 뒷부분으로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뚫어서 동글려가면서 좀 연하다 싶으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도 돼요. 근데 문지르면 안 되고 이제 톡톡 두드리면서 해야 돼요. 두드리면서. 손이 더 좋은 것 같아, 쿠션 뒷부분보다. 제가 이거 블러셔 사용했을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블러셔 뭐 썼냐고. 이거 말고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블러셔가 되게 많은데 나중에 한번 나의 페이보릿 블러셔를 소개시켜드려야겠어요. 짠! 되게 차이가 크죠? 블러셔 한쪽이랑 한쪽이랑. 여기 반대쪽도. 그리고 이 블러셔 말고도 다른 블러셔를 썼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약간 과즙상 느낌? 되게 좋아하잖아요. 요즘 과즙상 메이크업 막 이러면서. 과즙상 메이크업은 유행이 아니라 그냥 데일리로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하긴 하는데 무슨 과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과즙상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블러셔를 다 완성을 해줬으면 이제 입술으로 들어갈 차례인데 입술도 약간 여리여리하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 전에 약간 입술 색깔을 먼저 죽여주고 시작을 할게요. 우선 먼저 이 립스틱을 사용해줄 건데 정말 여리여리한 장밋빛 컬러예요. 톤 다운된 장밋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두드려주면서 발색해줍니다. 중앙 부분 위주로만 해줘야 돼요. 를 사용하고 반했습니다. 특히 컨실러 없이 이렇게 균일한 피부톤을 맞출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 피부 메이크업을 두껍게 했을 때는 밖에 나갔을 때 수정 화장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막 이런 데 다 뜨면은 다 녹고 이래서 힘든데 이게 제가 바르고 한번 나갔었거든요. 보면은 사용의 흔적이 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바르고 나갔을 때는 피부 메이크업 수정을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제가 땀이 많은 편이라서 어쩔 수 없이 코 쪽에는 땀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근데 약간 이렇게 땀이 나면은 쿠션으로 한두 번 눌러주면 약간 처음처럼 그렇게 다시 커버가 돼가지고 어제 제가 바다를 갔다 왔는데 바다 갈 때도 이 쿠션을 썼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다 탐내. 다 자기 달라고. 한 번만 막 빌려달라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짠! 이게 제품 자체가 약간 실키하게 나온 편이거든요?
유분기를 잡아주는 그런 성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따로 제가 파우더를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어제도 사용하지 않았고 이제 그냥 딱 이렇게만 해도 되게 뽀송뽀송하게 마무리가 돼서 따로 사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되게 피부가 저보다 더 건조하시거나 이런 실키한 표현이 싫으시다 하는 분들은 하드커버 글로우 쿠션이라고 이제 또 다른 버전이 있는데 그거는 이것보다 조금 더 촉촉하게 나온 버전이에요. 제가 이거랑 그거랑 두 개 다 사용을 해봤는데 그거는 정말 촉촉한 타입이고 이거는 이제 저처럼 약간 파우더로 꼭 마무리하시는 분들이나 유분기가 많으신 분들이 이거를 사용하시면 좋고 좀 건조한 게 심하신 분들은 하드커버 글로우 쿠션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제가 피부톤 같은 게 21호를 사용하게 되면은 거의 다 핑크 베이스로만 나와서 엄청나게 좀 밝아지거나 아니면은 23호를 사용하기에 너무 노랗거나 이런데 이거는 딱 피부톤에 맞게 좀 화사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게. 오늘따라 유독 눈썹이 더 없어 보이네. 이렇게 딱 마무리했으면 파우더는 이제 생략하고 쉐이딩으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오, 이제 뭔가 자연광이 사라졌어. 아무튼 쉐딩은 우선 코 부분에 이렇게 이게 쿠션이 되게 뽀송뽀송하게 마무리돼갖고 원래 다른 쿠션 사용하고 이렇게 바로 파우더 타입의 쉐이딩을 사용하면 좀 뭉치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로 사용해주시면 돼요. 쉐딩은 그냥 약간 콧대를 살려준다는 느낌으로 해줍니다. 너무 진하게는 말고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만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은 데일리 메이크업이니까. 여기 입술 밑에 라인 있죠? 이 입술 밑에 라인에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러면 약간 그 아래턱이 좀 들어가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좀 갸름해 보여요. 입술도 도톰해 보이고. 원래는 턱에 쉐딩을 잘 안 하는데 오늘은 해줄 거예요. 이렇게 둥글려가면서 끝쪽 위주만 해줄게요. 딱 사진을 찍었을 때 턱선이 살아있다라는 느낌만 받도록 이렇게 둥글려서 해주는 이유는 일자로 하게 되면은 그라데이션도 되게 잘 안 되고 경계가 되게 남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둥글려서 해주면 끝에부터 안쪽까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헤어라인에는 따로 쉐딩을 안 해줄 거예요. 그리고 브로우는 약간 두께감이랑 모양 자체를 기존의 눈썹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줄 거예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브라운 계열의 섀도우를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그냥 약간 눈썹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만 해주시면 돼요. 기존의 눈썹에 벗어나지 않게. 이게 끝쪽까지는 안 가도 되거든요.